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선택의 핵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제감에 따라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통제감을 강하게 느낄 때 우리 뇌는 더 조용하고 쉽게 이협 반응을 잠재웁니다. 선택권 유무는 인내력이나 과제 수행 능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며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인간이 동기부여와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대표적인 두 이론이 있는데 자기결정 이론과 자기효능감 이론입니다.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의 수준, 곧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려는 욕구가 개인의 행복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은 기본심리 욕구 세 가지 한가운데로 자신의 동기를 강화해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심리학과 교육학에 크게 영향을 미친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효능감 이론에서도 통제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두라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동기, 행동,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두 이론은 모두 동기부여, 업무 수행 능력, 행복, 심리적 안정감, 삶의 만족도, 학업성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낄 때 수행 능력이 향상합니다. 통제력을 난관을 극복하는 일을 비롯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감은 내 활동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선택권이 주어지면 우리 뇌는 그 사실 자체를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뇌의 선조체는 보상 처리에 관여하는 부위인데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이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실험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문제의 정답을 선택해 보상을 받을 때 선조체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행운이나 우연한 계기로 똑같은 보상이 주어져도 선조체에서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는 운동선수가 경기력을 개선할 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유형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자신의 환경과 돌봄 혜택에 관해 선택권과 자율성을 제공할 때 우울감이 개선되고 심리적 각성과 안정감이 상승합니다. 기업에서는 미세관리를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할 때 직업 만족도와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 특히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자아감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지극히 단순한 과제에도 의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개념을 선도해 연구했던 스티븐 마이어는 2021년에 현대신경학을 활용해 기존 이론을 수정하고 확장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실험에서 개들은 아무 시도할 필요가 없음을 학습했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수없이 경험한 개들은 탈출을 위한 노력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마이어 연구진은 1960년대에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전기충격 실험을 쥐들에게 실시했습니다. 쥐들을 분리해 한쪽은 전류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쪽 쥐들은 통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전기충격 실험을 거치고 나서는 실험쥐들을 여러 쥐 한 마리와 함께 우리에 넣어두고 뇌파를 관찰했습니다. 쥐들은 새로운 쥐와 접촉할 때 개들과 유사한 행동을 합니다. 무리 중에 나이가 많고 힘이 센 쥐가 새로 들어온 어린 쥐의 냄새를 맡습니다. 전기충격 실험에서 상황을 제어해 전기충격에 벗어날 수 있었던 쥐들은 정상적으로 어린 쥐의 냄새를 맡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상황을 제어하지 못해 전기충격에 계속 노출된 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쥐들은 구석에 모여서 몸을 웅크린 채 새로 들여보낸 어린 쥐를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이어가 쥐의 뇌파를 들여다보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겁을 먹고 움츠러든 쥐들의 뇌파 사진을 보면 배측 봉선핵 부위에 빛이 나며 활성화되었습니다. 배측 봉선핵은 뇌에서도 원시적인 뇌에 해당하며 스트레스의 반응에 인접한 부위의 세로토닌을 방출합니다. 전기 충격을 통제할 수 있었던 쥐들도 처음에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지만 곧 전전두피질 영역이 활성화되자 배측 봉선핵의 원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잠잠해졌습니다. 이번 장 전반부에 소개했듯이 요란하게 위험 경보가 울리면 전전두피질이 제어 장치처럼 작동해 이를 해소합니다. 마이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기 충격을 통제할 수 없었던 탓에 배측 봉선핵에서 과민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쥐들의 전전두피질을 자극했습니다. 그러자 쥐들은 갑자기 달려들어 무기력한 학습한 쥐들의 특징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란한 위험 경보가 잠잠해지고 해당 부위의 뇌파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마이어가 미국 심리학 협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는 마치 전뇌가 나서서 이제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겠다면서 흥분한 뇌관을 진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움츠러든 쥐와 개들이 무기력해하는 법을 학습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과학 용어로 말하자면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제어 장치인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면 요란한 경보를 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와 쥐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빠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란한 위험 경보를 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학습할 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인생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느낌을 들 때 또는 앞에 과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해서 뭐해? 그러니 하지 말자라고 포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의 몸은 에너지와 비축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법을 새로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희망을 훈련하려면 멈추지 말고 뭔가를 지속해야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소하고 쉬운 일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한다는 느낌, 자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신호만으로도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가령 너무 많은 이메일 때문에 움츠린다면 하루 종일 특정한 시간을 정해 이메일에 답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끼는 일을 여인 슬픔을 의욕을 잃어버렸다면 자신에게 슬퍼할 권리를 허용해야 합니다. 넷플릭스에 빠져 살든 어떻든 애도의 기간을 가지되 슬픔을 조금씩 놓아 보내야 합니다.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다음날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통제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며 작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선택의 핵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사람은 조금 더 의욕적이고 활동적이고 뇌의 분비물이 좋은 전전두피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 동의하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